자,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겠습니다. 계속해서 힘든 지금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당 입장에서 소수정당 압박에만 매달리는 민주당에 더 끌려가지 않겠다. 불법 폭력 선동하는 한국당에 미련 두고 있는지 중진 구제용 석패율제 요구한 적이 없다. 이 얘기는 이제 이해찬 대표가 어제였죠. 중진 구제용 석패율제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중진 구제용이 아니다. 그런 의미의 석패율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. 모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고 나서 나온 얘기가 오늘 연동형 상한제, 이제 뭐 캡이라고 하죠. 석패율제 여기에 더불어서 중복 입후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석패율제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석패율제의 경우에는 비례와 지역구 모두를 바라볼 수 있지만 지역구 내에서 2위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. 그런데 중복 입후보제는 애초에 지역구를 내면서 비례 번호를 받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은 이제 중복 입후보제가 좀 더 높은 상황인데 이 얘기까지 나왔어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다들 이게 국민들의 민의를 어떻게 제대로 반영한 선거법을 만들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각 당의 탐욕이 묻어나는 선거법으로 막 바뀌고 있어요. 저는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표를 찍으면 누가 당선될 거야 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계산법을 하면요. 내가 찍는 표를 통해서 누가 당선되는지를 모르고 마지막까지 계산기 두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국회의원들조차도 나오고 있는 이 얘기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는데 어느 룰을 힘들게 만들면 힘들게 만들수록 자기네들끼리 정치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럼 뭐냐? 결국은 자기네들 탐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은 정의당 대표님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에요. 그런데 그 법에 대해서 본인이 부정을 하고 있는 이런 웃지 못할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어서 그럼 자기 이름으로 대표 발의해놓고 그래놓고서 이 법안 올리지 말라. 결국은 뭐예요? 협상용으로 해놓고 딴 주머니 차려고 법안 내놨다라는 거를 자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예산안도 저런 식으로 짬짬이 한 거고 결국은 지금 짬짬이 하려다가 서로 나눠 먹기가 안 맞으니까 저렇게 사실은 내 의도가 이거 아니야.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뭐 정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아픈 지적을 일부 해주셨는데 중복 입후보제 같은 경우에는 당선자를 알 수 있다. 이 부분 좀 수정해드리면서 여하튼 오늘을 넘기면은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군소정당 특히 정의당은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되는 그런 시한이 다가오고 잠시만요. 있습니다. 중복 입후보제도 그 여러 후보들 중에 어느 후보가 정확하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비례의 순번을 명확하게 부여받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알려고 노력하면은 알 수는 있다.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대의도 살리고 그다음에 민의를 반영하는 노력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봅니다. 정의당이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자유한국당의 반발 내지는 뛰쳐나가는 것 때문에 어쨌든 자유한국당도 그 중재안에 합의가 될 수 있는 정도로 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? 저희가 사실은 이 250대 50으로 하든 225에 7호로 가든 자유한국당보다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제도예요.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례대표가 예를 들어서 20대 30으로 될 경우에 비례대표 의석수가 거의 저희 예를 들어 비례성과 소수성 또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비례대표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어쨌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대승적으로 그동안 논의를 해왔던 것이고요. 자유한국당이 2018년 12월 15일 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1년이 넘도록 구체적 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막무가내기식입니다. 지금 집회하는 분들이 공직선거법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나온 게 아니고요. 공수처법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나온 겁니다. 저거는 바로 검찰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겉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논의도 안 하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공수법을 반대하는 것에 당원들을 동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이 문제, 그러니까 아무리 반대해도 결국은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직선거법은 논의해서 결정을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
본인들의 안을 내놓고 논의 구조에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.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마지막 한 1분 정도만 시간을 드릴게요. 네. 선거법과 관련돼서 선거법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공수처법과 끼어팔기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공수처법과 검경개혁은 분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. 한국당은 검경개혁이라든지 수사권 조정에 반대해 본 적은 없습니다. 그게 다만 공수처법을 통해서 할 경우에 더 개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또 하나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거법 선거 치르기 1년 전에 확정이 돼야 됩니다. 그런데 이미 그러면은 올 봄에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끌고 있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보다 더 중요한 기본적인 룰 그 자체가 이미 어긋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두 분